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거 익숙하지 않으시죠? 그동안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셨을 텐데 실시간으로 참여를 할 기회는 잘 생기는 일이 아니셨을 거예요. 조금은 오늘 어색할 수도 있고 수업을 하시기에 불편할 수도 있지만 오늘 또 하나의 새로움을 경험한다는 마음으로 오늘 서로 열심히 해보기로 해요. 이 수업은 엑셀을 실행에 둔 채로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영상만 봐주시는 분들은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지난 시간에 작성을 해두신 제1작업 띄워 놓으셨죠? 자, 그거 보면서 우리 같이 실습하면서 공부를 해 볼게요. 자, 그럼 수업 시작하러 가볼까요? 자, 지난 시간에까지 저희가 제1작업을 다 이제 완전히 다 전부 다 끝냈고요. 이제 드디어 2작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교재 같이 보고 계실 거예요. 그 교재는 페이지 수 71페이지고요. 71페이지 펴시면 이 작업에 고급 필터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문제가 쓰여 있어요. 제가 문제를 잠깐 화면에 띄워 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문제예요. 혹시나 문제를 보지 않고 계시는 분들, 그래서 제가 문제를 한번 먼저 띄워 드렸어요. 화면에 나오는 건 결과예요. 결과가 나온 거고 실제로 여기 위에 맞춰져 있는 이런 조건들에 맞추어서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올 거예요.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여기에 처음에 이렇게 지금 내용이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이 작업을 하실 때 지난번에 작성하셨던 1작업에 가서 B4부터 H12까지 복사해서 이 작업에 B2 셀부터 붙여넣기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문제들을 하는 거예요. 일단 복사해서 붙여넣는 거 먼저 해볼게요. 요거고요. 아까 B4부터 여기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가 지금 1작업이죠. 1작업에 있는 이거 작성하셨던 거예요. 이거 B4부터 H12까지 여기까지죠. 자, 이렇게 영역으로 지정을 하시고 제가 같이 하시면서 할 수 있게 제가 조금 천천히 할 테니까요. 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요 부분 이렇게 블럭으로 지정을 하시고 난 다음에 컨트롤 C 눌러 주시면 돼요. 복사하기 누르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컨트롤 C 누르시면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화면이 나와요. 그리고 아래쪽에 여기 보면 이 작업이라고 있을 거예요. 이 작업을 클릭하시고 자, 어디에다 붙여넣기 하라고 했냐 하면 B2에 붙여넣기 하라고 했죠. 여기 B2 클릭하시고 컨트롤 V 눌러주세요. 그럼 화면에 이렇게 나와요. 요거는 조금 나온 거 정리를 조금 할게요. 이렇게 다 숫자들이 전부 다 안 나와져 있으니까 보기 불편하시면 조금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해 놓고 할게요. 정리가 다 되셨죠?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나와져 있는 것도 조금 보기가 불편하시면 전부 다 블록으로 지정하셔서 아래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늘려주세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 작업이 끝난 거고요. 이제 고급 필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고급 필터에는 조건이 두 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자, 설명을 먼저 드리면 우리가 보통 조건이라는 걸 말할 때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가 그냥 글씨를 조금 크게 쓰면 예를 들어서 보통 조건이 그리고라는 조건이 있고요. 또는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리고는 우리가 보통 AND 조건이라고 하고요. 또는은 다 알고 계시듯이 OR에 해당해요. 이 조건을 문제에 있는 걸 한번 읽어보면 고급 필터가
분류가 창의 이거나 모집 인원이 150 이상인 자료죠. 그러면 창이 이거나 150 이상이거나 예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겠죠. 5어에 해당할 거예요. 자, 문제를 마저 볼게요. 조건의 범위는 문제를 띄워봐야 되겠네요. 여기 이렇게 있죠. 자, 조건의 범위는 B13셀부터 입력하세요 이고요. 그리고 이 조건에 맞추어서 해당하는 자료를 가지고 왔을 때, 그러니까 이 자료들이에요. 이 자료를 가지고 왔을 때 B18부터 나타나도록 하라라고 하죠. 그래서 이 자료가 지금 결과를 보면 B18번부터 여기 강사명부터가 B18부터가 나와 있어요. 그럼 조건은 이제 요 문제가 중요한 건 조건을 어떤 방식으로 쓰는지를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조건을 한번 볼게요. 지금 또는의 조건이고요. 조건은 어디부터 금방 보고 까먹었어요. 자, 예, B13부터. 자, B13부터니까 B13이면 여기죠. 자, 여기에 조건을 쓰는 방식을 한번 볼게요. 분류예요. 그러면 여기에 자, 분류라고 쓰시고요. 이 분류는 요 분류예요. 그 글씨를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자, 분류. 그리고 그 옆에는 모집 인원이죠. 모집 인원 명 이거예요. 그럼 분류에 창의였잖아요. 창의이거나 모집 인원이 150 이상. 근데 예를 들어 150 이상인 거를 요 아래쪽에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다 쓰시는 게 아니라 요 아래쪽에다 쓰시는 거예요. 화면을 좀 크게 해야겠네요. 이렇게 요 아래쪽에 150 이상, 우리 지난번에 이 부등호 배울 때 150 이상이면 이제 크다기호 하시고 이퀄 하시고 150이었죠. 이게 150 이상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창이라는 것과 아래쪽에 있는 150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다른 줄에 써 있잖아요. 이 다른 줄에 써 있는 게 5어의 조건을 쓰는 방식이에요.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위에다가 썼으면 이거는 AND 조건에 해당해요. 그래서 문제에 뭐뭐이고 뭐뭐이고 라고 나오면 이렇게 같은 줄에다가 쓰셔야 되는 거고요. 뭐뭐이거나 라고 나오면 아래쪽에다가 하나는 아래쪽에 쓰셔야 돼요. 서로 다른 줄에 쓰시는 게 이게 5어의 조건이에요. 이렇게 조건은 다 쓰셨고요. 이 안쪽에 클릭을 해 놓으시고 데이터 고급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고급 필터에 해당하는 창이 하나 열려요. 제가 좀 이렇게 크게 볼게요. 이렇게 고급 필터에 해당하는 이 창이 하나 열리고요. 목록의 범위는 현재 이 목록의 범위는 이 전체 다가 자동으로 지정이 된 거고요. 조건의 범위를 지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이 조건의 범위는 조금 전에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여기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건의 범위 아래쪽에 여기 클릭하시고 이렇게가 조건의 범위죠. 여기가 조건이에요. 우리가 써놓은 조건. 네, 그리고 결과는 B18부터 나타내라죠. 그러면 여기 다른 장소의 복사를 클릭하시고, 왜냐면 여기 같은 장소에다가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장소의 복사 체크하시고 그러면 여기에 B18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네, 맞아요. 네, 저도 지금 금방 그렇게 했어요. 자, 모집 인원 명자를 쓰실 때 지금 하신다. 네. 자, 여기 모집 인원 명자 쓸 때 아까 이렇게 명을 옆에다 이렇게 붙였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혀 이쪽 거는 체크가 안 돼서 아까 창의에 있었던 두 개만 나온 거고 위에 있었던 내용과 똑같이 쓰셔야, 그래야 이거나 이거나 라고 계산이 돼서 네 가지 자료가 나올 거예요.
이제 고급피드가 끝났으면 여기에 이제 교재에 있는 것처럼 이제 다시 여기에 서식을 지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표서식에서 20번 이렇게 번호를 맞게 골라 주시면 돼요. 그래서 번호 맞는 거 골라 주시면 이렇게 똑같은 형태대로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버튼이 하나씩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풀면 요거는 그만이라서, 우리가 실제로 엑셀을 실제로 내가 사용을 할 때는 이 버튼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시험을 볼 때는요 이 버튼 가지고 뭘 해라 이런 말은 전혀 없으니까 여기서는 안 하고 그냥 넘어가도 괜찮아요. 자, 교재 가지고 계시는 분은 74페이지. 자, 영상으로만 보시는 분들은 제가 화면에 그냥 띄워 드릴게요. 요거를 요렇게, 자, 이 결과를 보고 문제가 뭐였는지 알 수 있죠. 여기 조건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일단 앞에 작성하신 거 그대로 복사해서 가지고 오셔서, 조건이 진료 부서가 안과이거나가 되겠죠. 이렇게 다른 줄에 있으니까. 그리고 입원 기간이 30일 이상인 자료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 자꾸만 보이지 말아야 할 화면이 자꾸 보이는 이유가, 원래는 제가 모니터가 두 개인데요. 두 개여서 한쪽에다 치워놓고 해야 되는데 모니터가 그저께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서 제가 저 뒤에다가 지금 내려놨거든요. 이게 무슨 갑자기 너무 어이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제가 모니터를 지금 새로 주문을 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안 와가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화면에 안 보여야 될 게 자꾸만 보이네요. 자, 다 하셨으면 이제 그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자, 이 작업의 교재 78페이지 목표값 찾기라고 하는 거는요, 말 그대로 내가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내가 1년 동안 저축을 해서 1,000만 원을 모으고 싶다.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저축해야 되나, 이런 거 뭐 예를 들면 계산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 문제에는 앞에 작성이 되어져 있는 걸 그대로 이용을 해서 목표값 찾기를 실행을 하시는 거라서, 이제 그대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제 문제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목표값 찾기가 실행이 되고 난 결과예요. 자, 이거는요, 이제 B11부터 G11까지를 병합해서 이렇게 입력을 하고, 3월 방과 후 모집 수강료 평균을 입력을 하고, H11셀의 수강료의 평균을 구하라. 자, 평균을 구하는데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해서, 당연히 평균 구하는 거니까 에버리지 함수 이용해서 해야 되겠고요. 굵은 상자 테두리로 테두리를 칠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결과를 보면 요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한번 해볼게요. 목표값 찾기를 하기 위한 첫 번째 문제 먼저 해보죠. 요 아래쪽에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하라는 거죠. 이미 이거는 가지고 오신 거니까, B11부터 G11까지 이렇게 쭉 블록으로 지정을 하시고, 합쳐야 되니까요. 여기 위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 하시면 합쳐지고요. 자, 글자를 써볼게요. 3월 방과 후 모집 수강료 평균.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하셔야 되죠. 요거에 해당하는 평균을 여기에다가 구해보세요. 평균을. 이거는 블록 지정하시고 바깥쪽에 굵은 테두리를 치셔야 되니까 여기 위에서 굵은 상자 테두리 치시는 거고요. 이렇게 여기에 이퀄 에버리지 자료 전체 블록 지정하시고 괄호 닫고 엔터. 목표값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반드시 하셔야 될 전제 조건은 지금처럼 요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계산을 먼저 해 놓으셔야 돼요. 그게 뭐 덧셈이든 무슨 계산이든 어떤 계산이든 계산식이 세워져 있는 곳이 있어야 그래야 목표값을 세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평균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이거 안 구하면 절대로 목표값을 구하실 수가 없어요. 여기 문제에 보시면 현재 이거 예쁜 팝글씨의 현재 수강료는 65,000원이에요. 그래서 현재 평균은 91,875가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에 평균이 95,000이 되려면 얘가 95,000이 되려면 이 팝 예쁜 글씨의 수강료가 얼마이어야 되느냐 그거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를 반드시 먼저 구해 놓으셔야 되고 구해 놓으신 거를 클릭을 하시고 이제 가볼게요. 위에 데이터 메뉴 여기를 먼저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위에 데이터 메뉴로 가시는 거예요. 데이터 메뉴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가상분석이라고 있어요. 데이터 메뉴 안에 가상분석 안에 목표값 찾기 목표값 찾기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수식 셀은 수식을 세워놓은 셀 그게 우리가 금방 했었던 여기죠. 그래서 시작할 때 우리가 목표값을 구하는 걸 시작을 할 때 여기를 클릭하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그대로 그 값이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쟤는 안 바꿔도 되죠. 이제 찾는 값이에요. 찾는 값은 아까 얼마이어야 된다고 했냐 하면 95,000이죠. 95,000이라고 직접 입력하시는 거예요. 키보드로. 우리가 95,000원이 되도록 만들 거니까. 그러면 95,000원이 되도록 하려면 어디에 있는 값을 바꿀 거냐 하면 얘를 바꿀 거였죠. 팝 예쁜 글씨의 수강료. 그래서 값을 바꿀 셀. 잘 안 보이시죠? 영상으로만 보시는 분들은 좀 크게 볼게요. 이렇게 값을 바꿀 셀은 이거였어요. 요 값 클릭. 그러면 H10을 바꿀 거다. 예,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바뀌죠. 구해졌어요. 자, H11에 대한 값 찾기 답을 찾았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현재 값 95,000원이 됐고 확인 누를게요. 95,000원이 되려면 그 수강료는 90,000원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동으로 이렇게 구해서 나와진 거예요. 엑셀에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파워포인트에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과 반대예요. 파워포인트에서는 만약에 그래프를 그린다 그러면 자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래프를 먼저 선택하고 그 그래프에 자료를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차트를 그리는 거고요. 엑셀은 지금 우리가 만든 것처럼 이렇게 자료가 이미 다 있어야 돼요. 다 있는 상태에서 이걸로 그래프를 그리게 되겠죠. 93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차트의 형태가 보이실 거예요. 그 차트가 아래쪽에는 이 과목 이름들이 써져 있고요. 이렇게 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옆쪽으로는 수강료가 있죠. 이렇게 수강료.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차트를 그리는 거예요. 우리가 블럭을 지정을 하실 때 만약에 내가 얘를 이렇게 블럭 지정하고 다시 수강료가 필요해서 수강료를 이렇게 블럭으로 지정하고 나면 앞에 지정이 된 거는 없어지잖아요. 얘와 얘는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붙어 있는 거를 블럭으로 지정을 하실 때는 그냥 우리가 기존에 지금까지 계속 했던 대로 이렇게 그냥 드래그 하면 되죠. 눌러서. 그런데 얘는 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지 않죠. 자, 이거 어떻게 지정을 하셨을까요? 네, 강좌명부터 여기까지 블럭 하나 지정을 하시고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수강료 부분을 이렇게 지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제가 지금 여기 부분에 잠깐 연습 한번 해볼게요. 하나를 클릭을 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내가 원하는데 클릭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내가 선택하는 데마다 이렇게 따로따로 다 선택이 되잖아요. 이거하고 같아요.
서로 연속되지 않은, 그러니까 비연속을 동시에 선택하는 방법,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해 주시면 되죠. 다시 선택할게요. 자, 강좌명에서 선택하고 수강료 선택을 하고, 일단 차트를 그리고자 하는 부분을 이렇게 두 군데를 먼저 지정을 하고요. 우리가 차트를 그리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그냥 아무거나 하나 필요해서 지금 그 한 지정을 하는 거고요. 네, 일단 여기 뭐 교재에 있는 문제대로 지금은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지정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삽입 메뉴 2차원 막대 그래프 요거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차트가 하나 나올 거예요. 자, 얘가 여기 나왔는데 이 차트를 지금 얘가 여기 일작업에 그대로 있잖아요. 물론 나중에 시험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니지만 지금 이거를 복사해서 아까 우리가 새로운 시트 만든 거에 붙여넣기 할게요. 얘를 복사할 필요 없죠. 옮기면 되죠. 옮기는 건 컨트롤 X를 누르시면 돼요. 그럼 이게 이동하기거든요. 컨트롤 C를 누르시면 복사하기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X 누르시면 여기서는 사라져요. 그리고 아까 새로운 시트 만든 거 여기에다가 컨트롤 V 눌러주세요. 이 차트를 크기 조절하는 걸 볼게요. 이미지 크기 조절하는 거 아시죠? 컴퓨터에서 그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 끝에 모서리에 가면 이렇게 가로와 세로를 동시에 늘리실 수가 있고요. 여기 세로 방향 쪽 가운데 가서 좌우 화살표로 변했을 때 눌러주시면, 눌러서 오른쪽으로 가면 옆으로만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당연히 아래쪽에 있는 중간 거를 눌러주시면 밑으로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겠죠. 일단 이렇게 크기와 크기는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 차트의 위치를 바꾸고 싶을 때는 여기 이게 제목이잖아요. 제목에 이 옆부분에 아무것도 없이 비어 있는 데가 있어요. 이 비어 있는 데에 마우스 놓으시고 눌러서 움직이면 이렇게 차트를 이동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요. 이거 하실 때 여기 제목이 있는 데를 누른다거나 여기 막대 모양이 있는 데를 누르거나 아니면 여기 글자가 써져 있는 데를 눌러서는 이 차트를 이렇게 이동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 눌러서 차트를 이동을 하시고, 물론 나중에 시험 볼 때는요 이 차트 이동하는 거는 안 나와요. 그 왜 안 나오는지 아마 이제 나중에 우리가 시험 문제 있는 거대로 하시면 아마 알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이동하는 방법 보셨으면, 차트를 그리고 났을 때 차트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걸 한번 볼게요. 차트에 우리가 차트를 하나 다 그려서 요렇게 지금 이 부분이 전체 차트 부분이죠. 전체가. 이 차트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차트 영역, 우리가 차트를 그렸는데 아니 당연히 차트 영역이지 라고 하지만 말이 달라요. 아까 우리가 이동할 때 눌렀었던 부분, 여기 아무것도 없는 부분 있죠. 여기로 마우스가 가면 여기 이렇게 도움말이 지금 하나 튀어나오죠. 이렇게 여기가 차트 영역이다 라고 도움말이 튀어나와요. 이렇게 올라가면 그 다음에 이 안쪽으로, 그 안쪽은 어디냐면 여기 눈금이 그려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 눈금이 있는 부분, 이 부분으로 마우스가 가면 뭐라고 나오나요? 여기는 그림 영역이에요. 이거를 왜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되느냐 하면 차트 영역은 어떻게 바꾸고 그림 영역은 어떻게 바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해당하는 영역을 클릭을 하고, 차트 영역 바꿔라 그러면 여기를 클릭해야 되고요. 그림 영역을 바꿔라 그러면 여기를 클릭해야 되죠. 이 안쪽에 들어와서 클릭하니까 얘가 요만큼만 선택되는 거 보이시죠? 요만큼만. 이거를 나오면 색깔을 바꿔라 라고 하는 게 나와요. 색깔 바꾸는 거 한번 볼게요. 그냥 일단 지금은 연습하시는 거라서 좋아하시는 색깔 아무거나 바꿔주세요. 색깔 바꾸는 건
내가 여기를 클릭을 했을 때 이 위쪽에 보시면 여기 차트 도구가 열려 있어요. 다시 볼게요. 이 바깥쪽을 클릭해 볼게요. 여기 바깥쪽을 클릭을 하면 아까 여기 있었던 차트 도구 사라졌죠. 사람들이 차트 도구가 없어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없는 이유는 얘를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차트를 선택하지 않아서. 선택하면 다시 나와요. 이렇게요. 차트 도구. 그래서 이게 안 보이면 차트를 선택하지 않았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클릭하고 차트 도구에 서식을 열어보시면 우리 지난번에 이 도형 안에 제목 쓰는 거 했었죠. 그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도형 채우기 누르시고 이렇게 눌러주시면요, 클릭하면 전체가 다 색깔이 변하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여기 전체가 다 색깔이 이렇게 변할 거예요. 이게 차트 영역의 색깔을 바꾸는 거고요. 그림 영역 클릭해서 색깔을 바꿀 때 똑같은 색깔로 바꾸시면 안 되죠. 예, 그 당연하죠. 그리고 이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색깔과도 똑같은 색깔로 바꾸시면 안 돼요. 그러면 색깔이 똑같아지니까 이렇게 다른 색깔로 해주셔야 어디가 바뀌는지 구분이 되시니까요. 이렇게 그림 영역의 색깔도 바꿔주세요. 차트 영역, 그림 영역. 그리고 지금은 이 차트 영역에도 테두리 색깔이 없고요. 그림 영역에도 테두리 색깔이 없어요. 지금은 색깔로만 구별이 되어져 있는 상태라서 테두리도 한번 넣어 볼게요. 테두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차트 도구에 있는 서식을 눌러주시면 여기 아까 안쪽에 색깔을 채우는 건 도형 채우기로 하셨고 아래쪽에 도형 윤곽선 누르시고 그냥 까만색으로 할게요. 눈에 잘 띄게. 그럼 까만색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쳐진 거 보이시고요. 안쪽에 그림 영역도 선택하시고 윤곽선 똑같이 까만색으로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테두리가 쳐질 거예요. 그 다음에 제목 클릭해 볼게요. 잘 하고 계시나요? 혹시 아직 안 했는데 제가 계속 진도를 나가면 채팅에 올려주세요. 제가 계속 채팅창 보고 있으니까요. 아직 안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조금 이따가 할게요. 제목 부분에 클릭하셔서 이 제목을 뭐라고 바꿔라 라고 나와요. 실제로 나중에 시험에도. 지금 제목이 저렇게 돼 있으니까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그냥 이렇게 쓸게요. 웃기지만 제목을 제목 수정하기 라고 바꿔볼게요. 글씨를 그냥 다시 쓰시면 돼요. 기존에 있는 글씨는 지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글씨를 블럭 지정하거나 혹은 글씨가 있는 제목이 있는 이 사각형을 선택을 하거나 해서 글자를 바꾸는 거는 아시니까 여기에서 글씨체와 글자 크기, 글자 색깔 이런 거 지정이 돼 있는 대로 다 지정하시면 돼요. 글자 크기 더 크게. 그러면 글자 크기가 점점 커질 때마다 그래프가 작아지는 거 보이시죠? 다시 이렇게 글씨가 작아지면 그래프가 다시 커져요. 네. 뭐 이런 걸로 해볼게요. 글씨체를 바꿔주시고 글씨 색깔도 바꾸라고 나오면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그리고 제목이 있는 요 테두리에도 색깔을 줘라 라고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있는 채우기로 바꿔주시면 돼요. 물론 이거는 아까 우리가 이거 서식 열었잖아요. 이거하고 방법이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이렇게 여기서 바꾸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차트를 지금 현재 차트가 이렇게 과목별로 수강료의 높이가 쭉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이 중에 제일 높은 게 지금 바이올린이죠. 바이올린 제일 높은데 네, 우리가 다시 1작업으로 한번 가볼게요. 1작업으로 다시 가셔서 바이올린의 금액이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이 금액을 우리가 한번 여기 전체 써져 있는 금액 중에 제일 낮은 금액으로 한 5만원으로 바꿔볼게요. 이 5만원이면 걔가 제일 낮죠. 하나 둘 셋 넷 5만원 엔터 쳐볼게요. 그리고 차트를 그리신 대로 가보세요. 이렇게 와보면요, 바이올린이 여기 5만원으로 내려가 있는 거 보이시죠? 아까 이렇게 제일 꼭대기 여기까지 있었던 것이 이렇게 자동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차트를 그렸을 때 우리가 이 차트를 그릴 때 참고한 자료가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값이 변하면 차트는 자동으로 따라서 변해요. 그래서 차트를 값이 변했다고 해서 차트를 다시 그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차트는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네, 일단 값을 원래대로 바꿔놓을게요. 15만이었죠. 하나 둘 셋 넷. 네, 값 바꾸고 다시 차트로 가주세요. 차트를 그렸을 때 여기 보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지금 막대가 다 그려졌는데 아까 우리가 각각 색깔들을 전부 다 바꿨었어요. 네, 차트를 클릭해 볼게요. 차트 클릭. 차트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차트 영역을 클릭하시는 거예요. 이런 데 와서 클릭하시면 안 되고요. 제목 이런 거 클릭하지 마시고 차트 영역을 클릭하는 거예요. 그게 차트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차트를 선택하시고 그러면 위에 차트 도구 열리겠죠. 이번엔 앞에 있는 디자인을 선택해 주세요. 디자인. 자, 여기에 이제 할 이 부분은 차트를 내가 시험이 아닌 그냥 실제로 이용을 할 때 여기에서 차트의 색깔을 한꺼번에 그냥 쭉 바꿀 수 있고요. 스타일도 여기서 한꺼번에 바꿀 수 있어요. 끝부분에 펼침 버튼 있죠. 너무 작아서 여기 보면 끝부분에 차트 스타일 펼침 버튼 눌러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나와요. 이렇게 다양하게. 그래서 나는 이런 형태의 차트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얘를 클릭하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바뀌죠. 자, 이렇게. 아까 우리가 색깔 줬던 거 이런 거 다 없어지고 한꺼번에 그냥 다 바뀌어지게 되죠. 여기서 지정한 대로.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그릴 때 내가 디자인을 적용을 할 예정이다. 그러면 굳이 일일이 색깔을 바꾸거나 그러실 필요가 실제로는 아예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정하면 그냥 도로 다 바뀌어 버리니까. 여기에 충분히 멋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지정하시고 스타일은 있는 것 중에서 클릭해 주시기만 하면 되니까 이번엔 다시 앞쪽으로 가서 색 변경을 눌러볼게요. 여기 색 변경 누르셔서 여기 잘 보시면은요, 색깔이 지금 현재 이 색깔로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색깔이 여기가 지금 파란색, 빨간색, 뭐 초록색, 보라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전부 다 파랑 다 파랑이죠. 이상하죠 이거. 우리가 이 색깔로 지정했는데 왜 이 색깔로 안 나오고 왜 다 파란 색깔로 나오는 걸까요? 왜 파란색으로 다 나오는 걸까요?
다른 색깔로 바꿔. 밑에 있는 걸로 눌러볼까요? 밑에 있는 거 클릭. 파란색이죠. 세 번째 있는 거 클릭해 볼까요? 클릭했더니 전부 다 빨간색으로만 바뀌죠. 이렇게요. 얘 누르면 전부 다 주황색으로 바뀌잖아요. 이렇게. 자,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요, 얘는 무슨 색깔이냐 하면 계열의 색깔이에요. 계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차트를 그린 계열은 한 가지 계열밖에 없어요. 한 가지 계열밖에 없죠. 뭘까요? 이 과목 이거 이 계열 하나로만 그렸기 때문에 맨 앞에 있는 색깔로만 나온 거예요. 계열이 두 개면 이렇게 두 가지 색깔로 나오겠죠. 계열이 세 개면 이렇게 세 가지 색깔로 나올 거예요. 자, 이걸 어떤 거를 보면 그렇게 알 수가 있느냐 하면, 제가 잠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성적표 만든 거 있었잖아요. 성적표를 제가 잠깐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성적표를 하나 불러와 볼게요. 이 성적표는 내가 만약에 이 전체 이 총점 평균 이거 빼고 이렇게 사람 이름과 각 세 개의 과목, 국어, 영어, 수학이라고 하는 세 개의 과목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려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블록으로 지정해야 되겠죠. 이렇게. 자, 블록 지정하시고 위에 삽입 메뉴 안에 똑같이 2차원 세로막대 눌러서 클릭해서 그려볼게요. 그럼 얘 한번 볼게요. 복잡하니까 새 거에다 갖다 놓고 할게요. 여기다 놓고 이거 한번 볼게요. 그럼 얘는 지금 색깔이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계열이 국어, 영어, 수학 이에요. 계열이 세 개인 거죠. 그래서 색깔이 나온 거고요. 마찬가지로 디자인 눌러서 색 변경으로 가서 예를 들어 이렇게 누르면 첫 번째 색깔, 두 번째 색깔, 세 번째 색깔 이렇게 색깔이 세 가지로 이렇게 채워지는 거죠. 이거는 이런 의미예요. 차트 막대마다 색깔이 다 이렇게 다르게 나온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자, 이제 얘를 똑같이 맞춰 놓고 한번 그려 볼게요. 똑같이 맞춰 놓고 한번 설정을 해 볼게요. 지금 여기 스타일 중에서 네, 첫 번째 있는 걸로 해보죠. 첫 번째 있는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각 막대의 꼭대기에 이렇게 값이 찍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윗부분에 지금 값들이 찍힌 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레이블이라고 불러요. 자, 그거는 레이블이라고 하고요. 라벨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L-A-B-E-L 이기는 한데요. 라벨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레이블이라고 해야 돼요. 네. 자, 레이블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한번 클릭. 아무 값이나 한 번 클릭. 여기서 요거 하나 클릭했는데 각각의 레이블들이 전부 다 선택된 거 보이시죠? 한 번 더 클릭해 볼게요. 지금 한 번 선택이 된 상태에서 한 번 더 클릭하면 한 개만 선택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이제 레이블을 한 번 클릭하면 모든 레이블이 다 선택이 되고요. 그러니까 두 번 클릭하면 한 개만, 내가 선택한 거 하나만 선택이 돼요. 이 계열의 막대도 마찬가지예요. 선택하고 위에 레이블을, 나와 있는 레이블을 지워 볼게요. 한 번 클릭하면 전부 다 선택이 되죠. 혹시 레이블이 나와 있지 않으신 분은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같이 할게요. 한 번 클릭하면 레이블이 전부 다 선택이 됐어요. 자, 이렇게 다 선택이 된 거, 이렇게 다 선택이 된 거 보이시죠? 자, 이거 그대로 키보드에 있는 딜레이트 키, 델 키, 우리가
지울 때 누르는 거 있죠? 누르면 다 지워져요. 없어지거든요. 자, 이렇게 없는 상태에서 레이블을 표시하는 걸 해볼게요. 아까 레이블을 한 번 선택하면 전부 다 선택이 됐고, 두 번 클릭하면 한 개만 선택이 됐었잖아요. 이 막대도 똑같아요. 막대도, 이 계열의 막대도 한 번 클릭하면 이렇게, 자, 모든 막대가 다, 이렇게 한 번 클릭하면 모든 막대가 다 선택이 되고요. 이렇게요. 한 번 더 클릭하면, 이걸로 할게요. 종이접기로 한 번 더 클릭하면 나머지 전부 다 선택된 게 해제가 되고 한 개만 선택이 되죠. 똑같은 방법이에요. 아까 선택하는 거는. 그래서 한 번 클릭해서 전부 다 선택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 크게 볼게요. 이제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메뉴가. 여기에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 해서 오른쪽 옆에 데이터 레이블 추가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 다 나와요. 이렇게요. 자, 이게 레이블이 없을 때 나타나게 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얘를 하겠다, 뭐 플롯을 하겠다. 그럼 한 번 클릭하고 한 번 더 클릭하고 하나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추가 눌러주시면 이렇게 한 개만 나타나게 돼요. 시험에는 이게 나와요. 하나만 표시하는 거 눌러주시면 아까 보셨던 거 그대로 나와요. 자, 여기에서 이번에는 우리가 이만큼은 지금 했고요. 이 앞쪽에 있는 거, 이거 빠른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눌러볼게요. 빠른 레이아웃 눌러주시면 여기 종류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 개. 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네. 이거를 조금 크게 해서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자, 이걸 잘 보시면 제일 위에 이렇게 네모난 게 있는 게 있고 얘는 없죠. 이거는 없고 얘도 없고 얘도 없어요. 그래서 제일 위에 네모난 표시가 있는 건 얘가 제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있는 거를 할 거면 요거 네모난 표시가 있는 것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네모 안에 이렇게 뭐가 글씨 같은 게 써져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얘는 오른쪽에 있고, 두 번째 거는 위에 있고, 세 번째 거는 아래에 있고, 이거는 이렇게 표처럼 그려져 있고, 이게 다 달라요. 이렇게요.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일단 있는 거 첫 번째 거 클릭해 볼게요. 있는 거 첫 번째 거 클릭, 그리고 차트를 볼게요. 그럼 아까는 없었던 게 하나 나왔어요. 자, 뭐냐면 이거죠. 이거 아까 제가 성적표를 다시 잠깐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거에서 빠른 레이아웃에서 첫 번째 있는 거 클릭해 볼게요. 첫 번째 거 클릭하면 이거죠. 이거 잘 안 보이시니까 이제 이거요. 이거. 그래서 빨간색은 국어를 뜻하고, 보라색은 영어, 주황색은 수학,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 이거를 범례라고 해요. 범례. 마우스가 올라가면 범례라고 나오죠. 네, 이렇게 얘는 범례다 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범례를 표시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시험에는 대부분 범례가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 문제지에 있는 거와 똑같은 위치에 표시를 해야 돼요. 만약에 범례가 아래쪽에 있다면 선택해서 여기 빠른 레이아웃에서 범례가 밑에 쪽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걸 선택을 해 주셔야 되겠죠. 축 제목이라고? 제목이었네요. 범례가 아래쪽에가 얘죠. 이렇게 해당하는 모양으로, 그럼 범례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들어가게 돼요. 똑같은 모양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까지 다 되셨죠? 자, 디자인에서 다시 첫 번째 있는 걸로 이 밑에 네모칸 있는 거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거. 레이아웃 5번. 아래쪽에 표 모양처럼 되어져 있는 모양이 있어요. 이거를 눌러주세요. 그럼 얘는 이렇게 말 그대로 이렇게 보여져요. 예,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결과에 나와져 있는 모양을 보고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를 선택해서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시험은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실제로 엑셀에서 그래프를 그냥 그린다 그러면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려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프에 이 차트에 도형을 그리는 방법. 그 도형은 원래 우리가 아는 그 방법으로 그리시는 거예요. 삽입 메뉴 도형에 가서 여기 있는 모양 그대로 어떤 형태인지 말풍선은 이 맨 아래쪽에 있어요. 모양이 말풍선 모양 눌러서 이렇게 모양을 만드시고 글자를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글씨를 써주시고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 글자 크기, 크게 이런 거 지정해 주시면 돼요. 이거 지정이 안 됐네요. 이렇게 지정하시면 이렇게 커지죠. 물론 이것도 지금은 그냥 크게 했지만 시험에는 글자의 크기를 몇으로 해라 이렇게 다 나와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거대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모양에서 지금은 제가 말풍선을 있는 대로 그냥 그렸잖아요. 다시 다른 데다가 이쪽에다가 말풍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다 그냥 모양이 달라서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해서 똑같은 걸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긴 말풍선을 만약에 그렸어요. 이 표시하고 있는 뾰족한 부분이 현재 아래쪽을 향하고 있죠. 이렇게 여기 아래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 이 뾰족한 모양이 이쪽에 있다든지 혹은 여기에 있다든지 여기에 있다든지 이렇게 위치가 다를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이것도 이 뾰족한 위치가 여기에 있잖아요. 시험 문제에는 여기에 있죠. 이렇게 있거든요. 이 위치를 바꾸는 거는 이 도형을 회전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회전시키면 글씨까지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회전이 아니라 이 아래쪽에 끝부분에 노란색 표시 보이시죠? 선택했을 때 요거 노란 거 이거요. 이 노란 거를 마우스가 그 위에 올라가면 마우스 모양이 삼각형 모양으로 변해요. 종이 비행기처럼 생긴 모양으로 변하죠. 그럴 때 눌러서 이렇게 원하는 위치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쭉 빼면 이렇게 길어지죠. 이렇게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있는 것만큼 혹은 내가 그냥 그리는 거라면 내가 원하는 만큼 위치와 길이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쪽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그럼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돼요. 이렇게요. 엄청 크게 그려가지고 좀 줄여볼게요. 자, 말풍선도 도형이에요. 일종의 도형이라 도형 안에 글씨 쓰는 건 어떻게 하신다고 했을까요? 선택하고 그냥 글씨를 쓴다. 그냥 글씨 쓰기 시작하면 그냥 글자가 써져요. 자, 도형은 필요 없는 건 딜레이트 눌러서 지워주시면 되고요. 이 해당하는 도형도 이 아래쪽에 있는 뾰족한 모양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끌어다가 놓으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이거예요. 아예 얘를 빨간색으로 해라 그러면
선택해서 서식에 가서 빨간색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여기 문제에 있는 문제처럼 이렇게 하얀색으로 있는 경우에요. 글자 색깔을 바꿀게요. 하얀색으로 있는 경우에 얘가 지금 하얀색이잖아요. 이 하얀색을 간혹 투명하게 바꾸시는 분이 계세요. 투명하게 하는 건 요거 채우기 없음. 하얀색이어서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두 개를 비교를 해 볼게요. 좀 작게 해서 좀 작게 이렇게 해 볼게요. 밑에 있는 거는 하얀색으로, 얘는 하얀색으로 채운 거. 이거 두 개가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이거 두 개. 이거는 하얀색으로 바꾼 거고요. 아래 여기 얘는 투명으로 바꾼 거예요. 언뜻 보면 똑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투명한 거는 여기 뒤에 있는 이 테두리, 이거 줄 이렇게 쭉 그어져 있는 이 줄이 그대로 보여요. 그런데 하얀색은 안 보이죠. 그래서 문제 이것도 있는 대로 하시면 돼요. 대부분 한 번도 투명한 게 나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 하얀색으로 바꾸거나 혹은 아예 다른 색깔이 있는 걸로 바꾸거나 그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얘는. 자, 지금 여기 그 센터 계시는 선생님이 수업을 듣고 계시는 중이시죠? 댓글에 한번 남겨줘 보실래요? 안 계시나? 자, 혹시 우리가 내일도 온라인 수업이 예정인 거죠? 내일도? 오늘 이걸 영상으로만 보시는 분들은 제가 내일도 온라인 수업 하는 건가요? 네. 네. 내일 수업을 하실 때, 그러니까 내일 다요. 내일 수업할 때 오늘 이거를 실습을 안 하시고 지금 영상으로만 보시는 분들은 실제로 이렇게 보기만 할 때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기만 할 때는. 근데 막상 하려다 보면 이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어디에 가서 어떻게 그렸는지 생각이 잘 안 나서 안 되시는 부분이 많아서 오늘은 제가 이거를 지금 실습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실습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래프에 원래 지금 해야 되는 게 더 있어요. 근데 지금 일부러 그걸 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오늘 수업이 끝나고 나면 이 그래프 그리는 거를 연습을 해 두세요. 그래야 이 다음 단계의 그래프를 그리실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한 거는 그래프의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거고 조금 더 세세하게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까지 지금 들어가기가 좀 그래서 안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수업은 유튜브에 제가 오늘 수업 끝나고 아마 뭐 한 늦어도 새벽까지는 제가 요거를 정리를 해서 우리가 딱 수업한 부분만 정리해서 여러분들 실습하고 이런 부분의 시간은 다 빼고요. 제가 설명하는 부분만 정리해서 다시 올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습하시는 건 꼭 똑같은 자료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자료여도 상관없고요. 그렇게 연습을 하고 그 다음 수업을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고요. 그래프를 그리는 부분은 그래도 우리가 엑셀을 하는 것 중에서 좀 쉬운 부분에 속하는 부분이에요. 처음이라 그런 거고요. 지금은
이제 여기 도형, 일단 필요 없는 도형 있는 것도 선택해서 딜리트 눌러서 지울게요. 자, 이거를 제가 잠깐 한 2분 정도쯤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거를 원하시는 형태대로 디자인에서 스타일과 색깔, 레이아웃 이런 걸 원하시는 대로 한번 바꿔보세요. 어떤 형태로 바꾸셔도 괜찮아요. 이제 바꿔보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그래프를 옮기는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옮기는 거. 우리가 이 엑셀을 처음 시작해서 그냥 만드는 연습, 그러니까 시트 만들고 시트의 이름을 바꾸고 할 때 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 이렇게 4개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실제로 할 때 1, 2, 3, 3개만 만들어 놓고 4작업은 안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왜 안 만들어 놓는지 지금 한번 볼게요. 4작업에 그래프가 들어가거든요. 이 그래프를, 현재 이 그래프가 우리가 아까 만들어 놨었던, 이름을 안 바꿔서 그냥 새로운 시트 안에 얘가 들어있잖아요. 이게요. 이거를 4작업으로 새로운 시트로 보내는 걸 해볼게요. 네. 자, 차트를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해 주세요. 차트를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 이제 차트를 선택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어디를 선택하신다고요? 여기 차트 영역 제목 옆에 아무것도 없는 부분, 거기를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 하시면 당연히 메뉴가 밑으로 쭉 나올 거예요. 그거의 중간에 보시면 차트 이동이라고 있고요. 자, 다시 오른쪽 버튼, 좀 크게 만들어서 하죠. 자,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여기 중간에 차트 이동이라고 있어요. 차트 이동 클릭하면 이렇게 물어보죠. 어디로 이동시킬 건데?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새로운 시트로 갈 거예요. 새 시트에다 옮기겠다. 그리고 그거의 이름은 제4작업으로 하겠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여기 요거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4작업 이름 쓰시고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고 이렇게요. 요 순서대로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이제 어디가 변했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갑자기 당황스러우시죠? 네.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쭉 보시면 4작업이 지금 하나 새로 생겼고요. 이 그래프가 이렇게 해당하는 시트에 엄청 크게 꽉 찬 그래프로 바뀌어져서 나와요. 그리고 여기 이런 거 이렇게 원래 이렇게 셀에 이렇게 눈금이 쳐져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안 보이는 상태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시트에 그래프만 지금 현재 꽉 채워서 보여지는 상태예요. 이제 이거는 차트를 다 그리고 맨 나중에 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쯤 그려놓고 나서 차트를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놓고 여기 와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여기 와서 나머지 뒤에 좀 세세하게 작업하는 부분들을 여기 와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차트를 이동을 시켰기 때문에 여기 1, 2, 3 이런데 당연히 차트가 없는 거예요. 이동을 시켰으니까. 자, 요거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이 차트의 뒷부분에 있는 거를 이제 그러니까 여기 문제에 있는 것처럼 차트를 한번 그려볼 거고요. 조건을 찾는 거, 고급 조건 찾는 거를, 고급 필터 해당하는 걸 우리가 조금 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다른 문제를 가지고 이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연습을 해서 이제 조금 익숙해지게 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시다가 질문이 있으신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대로 블로그에다가 질문하셔도 좋고요. 제가 이 올려놓은 영상의 밑에다가 질문을 하셔도 괜찮아요. 오늘은 이렇게 수업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고 저희 내일 또 7시에 뵐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